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위대한 영화 경험에서 음악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때로는 대사나 영상보다 더 깊게 우리의 감정을 움직이는 것이 바로 음악이죠. 영화 속 음악은 단순한 배경이 아닙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내레이터이자 감정의 증폭기이며 때로는 영화의 또 다른 주인공이 되기도 합니다. 완벽한 영화 음악은 화면에서 일어나는 일을 단순히 반영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자체로 이야기를 들려주죠. 오늘 이 영상에서는 영화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음악을 가진 작품 5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단순히 영화의 분위기를 보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영화의 정수를 이루는 명곡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음악이 아름다운 영화 탑5를 시작합니다. 5위 인터스텔라.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과 작곡가 한스 짐머의 경이로운 콜라보레이션 인터스텔라입니다. 우주의 광활함과 시간의 상대성, 그리고 그 속에서 꽃피는 인간의 사랑을 그린 이 SF 대작은 시각적 경이로움만큼이나 청각적 경이로움으로도 잘 알려져 있죠. 음악적 접근법. 한스 짐머는 이 영화의 음악을 작곡하기 전에 놀란 감독으로부터 단 한 장의 종이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종이에는 아버지와 딸의 관계에 관한 짧은 이야기가 적혀 있었을 뿐 영화에 대한 어떤 정보도 없었죠. 짐머는 이 개인적인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아 파이프 오르간을 중심으로 한 음악을 작곡했습니다. 파이프 오르간은 인간이 만든 가장 복잡한 악기 중 하나로 수백 개의 파이프를 통해 소리를 내며 과거 교회 음악의 중심이었습니다. 짐머는 이 종교적, 영적 악기를 우주의 장엄함과 인간 존재의 미스터리를 표현하는 데 사용했죠. 명곡 분석 노타임 포카션. 먼저 영화의 가장 긴장감 넘치는 장면 중 하나인 엔듀런스 호가 회전하는 행성에 도킹하는 장면에서 흐르는 노타임 포카션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곡은 4분의 4박자의 단순한 구조로 시작하지만 점차 복잡해집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메트로놈처럼 일정하게 반복되는 T-스톱 소리인데 이는 영화의 핵심 주제인 시간을 청각적으로 구현한 것입니다. 한 박자당 정확히 1초를 나타내며 이는 쿠퍼가 상대성 이론에 따라 지구에서는 몇 년에 해당하는 시간을 잃고 있음을 끊임없이 상기시킵니다. 곡이 진행되면서 파이프 오르간의 강렬한 음색이 더해지고 템포가 점점 빨라지면서 긴장감이 고조됩니다. 특히 도킹이 거의 실패할 뻔한 순간 음악은 갑자기 고요해졌다가 성공과 함께 폭발적으로 터져나옵니다. 이 순간의 카타르시스는 영화 음악사에서 가장 강렬한 순간 중 하나로 꼽힙니다. 명곡 분석 스테이. 두 번째로 분석할 곡은 영화의 정서적 중심을 이루는 스테이입니다. 쿠퍼가 지구를 떠나기 전 딸 머피와 작별하는 장면에서 흐르는 이 곡은 영화 전체의 감정적 앵커를 제공합니다. 스테이는 단순한 피아노 멜로디로 시작하여 점차 파이프 오르간과 현악기가 더해지는 구조입니다. 첫 시작의 고독한 피아노 음은 쿠퍼의 고립된 감정을, 점차 더해지는 악기들은 우주의 확장과 시간의 흐름을 상징합니다. 특히 이 곡의 화성 진행은 불완전한 해결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청자에게 미완성된 느낌, 그리고 무언가를 기다리는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는 쿠퍼와 머피의 이별이 영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미묘한 암시이기도 합니다. 음악과 서사의 통합. 인터스텔라의 음악이 특별한 이유는 그것이 단순히 영화의 분위기를 보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영화의 핵심 주제 마이너스 시간, 중력, 사랑 마이너스를 음악적으로 구현했다는 점입니다. 한스 짐머는 인터뷰에서 음악을 통해 보이지 않는 힘들을 표현하고 싶었다고 말했죠. 특히 영화 후반부 5차원 테서렉트 장면에서의 음악은 쿠퍼의 혼란과 깨달음, 그리고 초월적 경험을 표현하기 위해 불협화음과 해결의 조화를 완벽하게 활용합니다. 이는 단순한 배경 음악이 아닌 영화의 철학적 핵심을 전달하는 또 하나의 언어인 것입니다. 4위 시네마 천국. 주세페 토르나토레 감독의 시네마 천국은 영화에 대한 사랑을 가장 아름답게 그린 작품 중 하나입니다. 이탈리아 시칠리아의 작은 마을에서 영화에 매료된 소년 토토와 영사기사 알프레도의 우정을 그린 이 영화는 20세기 영화 음악의 거장 엔니오 모리코네의 아름다운 선율과 함께합니다. 작곡가 엔니오 모리코네. 엔니오 모리코네는 500편이 넘는 영화와 TV 음악을 작곡한 레전드입니다. 황야의 무법자 원스 어폰 어 타임인 아메리카 등 수많은 명작의 음악을 만든 그는 시네마 천국에서 자신의 음악적 정수를 보여줍니다. 모리코네의 음악은 단순하면서도 강렬한 멜로디, 독특한 악기 조합, 그리고 깊은 감성으로 특징 지어집니다. 특히 그는 오케스트라의 웅장한 사운드와 독주 악기의 섬세한 표현을 절묘하게 조화시키는 능력을 가졌죠. 명곡 분석 러브심. 시네마 천국의 가장 유명한 곡은 단연 러브심입니다. 이 곡은 성인이 된 토토가 고향을 떠나 오랜 세월 후 다시 돌아오는 장면에서 흐르며 영화의 감정적 클라이맥스를 이룹니다. 곡의 시작은 피아노의 단순한 멜로디로 마치 오래된 추억을 조심스럽게 열어보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이 멜로디는 A-B-A의 형식의 기본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첫 번째 A 부분은 피아노 독주로 토토의 고독과 향수를 표현합니다. B 섹션에서는 현악기가 더해지면서 감정이 고조되고 마지막 A 부분에서는 오케스트라 전체가 참여하며 감정적 절정을 이룹니다. 특히 이 부분에서의 멜로디 라인은 원래 테마보다 한 옥타브 높게 연주되어 마치 토토의 감정이 억제할 수 없이 폭발하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화성적으로는 단조 마이너와 장조 메이저를 오가는 진행이 특징적인데 이는 슬픔과 기쁨, 그리움과 해방이 공존하는 토토의 복합적인 감정을 표현합니다. 명곡 분석 차일드우드 언드 매누드. 두 번째로 주목할 곡은 차일드우드 언드 매누드입니다. 이 곡은 어린 토토와 성인 토토의 삶을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모리코네는 이 곡에서 오보에를 솔로 악기로 사용하는데 오보에의 나지막하고 목가적인 음색은 시칠리아의 시골 풍경과 토토의 순수한 어린 시절을 완벽하게 표현합니다. 오보의 선율은 단순하면서도 강렬한 정서를 담고 있으며 반복될 때마다 미묘하게 변주되어 토토의 성장과 변화를 암시합니다. 배경에는 현악기의 부드러운 화음이 깔리는데 이는 시간의 흐름과 변화하는 마을의 모습을 표현합니다. 특히 영화에서 시간이 흐를 때마다 이 테마가 약간씩 다른 편곡으로 등장하는 것은 변화 속에서도 본질은 유지되는 토토의 정체성을 상징합니다. 음악과 노스텔지아. 시네마 천국의 음악이 특별한 이유는 그것이 단순히 아름다운 멜로디를 넘어 영화의 핵심 주제인 노스텔지아를 완벽하게 구현했다는 점입니다. 모리코네의 음악은 과거에 대한 그리움, 잃어버린 순수함에 대한 아쉬움,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사랑의 감정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영화의 마지막 장면, 알프레도가 평생 모아둔 키스 장면들의 몽타주가 상영될 때 흐르는 음악은 시네마 천국이 전하고자 하는 모든 메시지, 영화의 마법, 첫사랑의 아름다움, 그리고 잊혀진 추억의 소중함들을 담아내며 관객들의 마음을 울립니다. 3위 라라랜드. 데미언 셔젤 감독의 라라랜드는 현대 뮤지컬 영화의 부활을 알린 작품으로 작곡가 저스틴 허위츠의 재즈에 대한 사랑과 클래식 할리우드 뮤지컬에 대한 오마주가 완벽하게 어우러진 사운드 트랙으로 유명합니다. 이 영화는 음악으로 아카데미상과 골든 글로브상을 수상했을 만큼 뛰어난 음악적 성취를 이뤘죠. 음악적 접근법. 라라랜드의 음악적 특징은 재즈와 클래식 뮤지컬의 조화입니다. 저스틴 허위츠는 싱잉 인 더 레인, 사운드 오브 뮤직과 같은 고전 뮤지컬의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현대적 감성과 재즈의 즉흥성을 더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영화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테마들이 다양한 형태로 변주된다는 점입니다. 미아와 세바스찬의 사랑 테마는 때로는 낭만적인 왈츠로, 때로는 우울한 재즈 피아노 솔로로, 때로는 웅장한 오케스트라 편곡으로 등장하며 두 사람 관계의 변화를 음악적으로 표현합니다. 명곡 분석. 시티 오브 스타즈. 라라랜드의 대표곡인 시티 오브 스타즈는 영화의 정서적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이 곡은 F 단조의 쓸쓸한 분위기로 시작하여 중간의 브릿지에서 관련 장조인 어장조로 잠시 밝아졌다가 다시 단조로 돌아오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멜로디는 68박자의 부드러운 흐름을 가지며 특히 첫 시작의 두 음지 마이너스 F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단순한 모티프는 마치 물음표처럼 느껴지며 세바스찬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질문을 음악적으로 표현합니다. 가사적으로도 시티 오브 스타즈, Are you shining? Just for me? 라는 질문은 꿈을 좇는 예술가들이 종종 느끼는 불안감과 희망을 동시에 담고 있습니다. 마치 별빛 가득한 LA의 밤하늘처럼 기회로 가득하면서도 불확실한 미래를 상징하죠. 오케스트레이션 측면에서는 초반에는 단순한 피아노 반주로 시작하여 점차 현악기와 관악기가 더해지며 풍성해지는 구조입니다. 특히 세바스찬과 미아가 함께 부르는 버전에서는 두 사람의 목소리가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며 그들의 사랑이 절정에 달했음을 표현합니다. 명곡 분석. 에펄로그. 영화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에펄로그는 라라랜드의 음악적 정수가 담긴 13분 길이의 모음곡입니다. 이 곡은 영화에 등장했던 모든 주요 테마를 하나로 엮어 미아와 세바스찬이 헤어진 후 5년이 지난 시점에서 만약 그들이 다른 선택을 했다면 이라는 가상의 시나리오를 음악적으로 표현합니다. 에펄로그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아와 세바스찬의 첫 만남 테마 미어 앤드 SBASTIANS 심. 두 사람의 사랑이 꼽히는 테마 시티 오브 스타즈. 미아의 오디션곡 AUDITIONTH 풀투 드림. 세바스찬의 재즈클럽 테마 허먼즈 헤바.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이 테마들이 단순히 나열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겹치고 변형되며 새로운 음악적 내러티브를 만든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미어 앤드 SBASTINS 심의 원래 버전은 그들의 풋풋한 첫사랑을 표현했지만 에펄로그에서는 더 성숙하고 때로는 쓸쓸한 편곡으로 변형되어 그들의 성장과 상실을 동시에 표현합니다. 오케스트레이션 측면에서도 에펄로그는 라라랜드 전체에서 가장 풍성하고 다채롭습니다. 피아노, 현악기, 관악기, 타악기가 총동원되어 마치 한 편의 교향시처럼 구성되어 있습니다. 음악과 꿈의 통합. 라라랜드의 음악이 특별한 이유는 그것이 단순히 감정을 표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영화의 핵심 주제인 꿈과 현실 사이의 갈등을 음악적으로 구현했다는 점입니다. 재즈의 즉흥성과 뮤지컬의 환상성 사이의 균형은 예술적 순수성과 현실적 타협 사이에서 고민하는 주인공들의 내적 갈등을 반영합니다. 특히 영화의 마지막 시퀀스에서 음악과 영상이 만들어내는 감정적 카타르시스는 우리 모두가 가진 만약이라는 아쉬움과 동시에 그 아쉬움을 통해 더 성장할 수 있다는 희망을 전달합니다. 2위 쉰들러 리스트.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쉰들러 리스트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오스카 쉰들러가 1200명 이상의 유대인을 구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작품입니다. 이 영화의 음악은 존 윌리엄스의 작품으로 그의 60년 넘는 작곡 경력 중에서도 가장 감동적이고 섬세한 작품으로 평가받습니다. 작곡가 존 윌리엄스와 그의 접근법. 존 윌리엄스는 스타워즈, 해리포터, 인디아나 존스 등 화려하고 웅장한 오케스트라 스코어로 유명하지만 쉰들러 리스트에서는 전혀 다른 접근법을 보여줍니다. 그는 홀로코스트라는 어두운 역사적 주제를 다루기 위해 최대한 절제되고 경건한 음악을 작곡했습니다. 윌리엄스는 이 영화를 위해 클래식 음악의 전통을 깊이 연구했으며 특히 유대인 음악의 요소들을 섬세하게 통합했습니다. 그는 오케스트라의 규모를 줄이고 바이올린, 솔로를 중심으로 한 챔버 뮤직 접근법을 채택했습니다. 명곡 분석. 심프럼 SCHINDLERS 리스트.
영화의 메인 테마는 2차 하크 펄만의 독주 바이올린으로 연주되는 애절한 멜로디입니다. 이 곡은 비단조로 작곡되었으며 유대인 전통 음악의 요소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이 특징입니다. 멜로디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첫 부분은 하강하는 선율로 깊은 슬픔과 상실을 표현합니다. 두 번째 부분은 좀 더 고조되는 선율로 희망과 저항의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다시 첫 부분의 모티프로 돌아가 마무리됩니다. 바이올린의 표현 기법도 주목할 만합니다. 펄만은 비브라토를 적절히 사용하여 인간 목소리와 같은 표현력을 끌어냅니다. 특히 높은 음역에서의 섬세한 표현은 마치 울음소리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화성적으로는 단조 마이너를 기본으로 하되 중간에 관련 장조 비장조로의 짧은 전환이 있어 희망의 순간을 암시합니다. 그러나 곧 다시 단조로 돌아와 홀로코스트의 어두운 현실을 상기시킵니다. 명곡 분석 리멤브런시즈. 두 번째로 주목할 곡은 리멤브런시즈입니다. 이 곡은 메인 테마의 변주이지만 더 복잡한 구조와 풍부한 오케스트레이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멤브런시즈는 첼로의 깊고 따뜻한 음색으로 시작하여 점차 바이올린과 비올라가 합류하며 감정이 고조됩니다. 이 곡은 영화 후반부 신들러가 자신이 더 많은 생명을 구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무너지는 장면에서 효과적으로 사용됩니다. 형식적으로는 A-B-A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B섹션에서는 메인 테마와는 다른 새로운 선율이 등장합니다. 이 선율은 더 밝고 희망적인 느낌을 주어 구원과 생존의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오케스트레이션 측면에서 리멤브런시즈는 점진적으로 악기가 추가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현악기만으로 시작하지만 후반부에는 목관악기와 하프가 더해지며 더욱 풍부한 질감을 만들어냅니다. 음악과 역사적 증언. 쉰들러 리스트의 음악이 특별한 이유는 그것이 단순한 배경 음악을 넘어 역사적 증언의 역할을 한다는 점입니다. 존 윌리엄스는 이 음악은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에 대한 경의의 표현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영화의 마지막 장면, 실제 쉰들러 유대인들이 그의 무덤을 참배하는 컬러 시퀀스에서 흐르는 음악은 픽션과 현실,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이 음악은 우리에게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윌리엄스의 음악은 비극을 그저 감정적으로 착취하지 않고 절제된 아름다움을 통해 인간성의 회복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것이 바로 쉰들러 리스트의 음악이 단순한 영화, 스코어를 넘어 독립적인 예술 작품으로 인정받는 이유입니다. 1위 피아노. 제인 캠피온 감독의 피아노는 19세기 뉴질랜드를 배경으로 자발적으로 말을 하지 않는 스코틀랜드 피아니스트 에이다와 그녀의 피아노를 둘러싼 복잡한 감정과 관계를 그린 작품입니다. 마이클 라이먼이 작곡한 이 영화의 음악은 영화의 제목처럼 중심적인 역할을 하며 주인공의 목소리를 대신합니다. 작곡가 마이클 라이먼과 그의 음악 세계. 마이클 라이먼은 영국의 미니멀리즘 작곡가로 피아노 이전에도 피터 그린어웨이 감독의 영화들을 통해 이미 독특한 음악적 색채를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라이먼의 음악은 바로크 음악의 반복적 구조와 현대 미니멀리즘의 특성을 결합한 것이 특징입니다. 피아노의 음악은 단순한 반주가 아니라 말을 하지 않는 에이다의 내면 세계를 표현하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에이다에게 피아노는 단순한 악기가 아닌 자신을 표현하는 유일한 수단이며 따라서 영화의 음악은 그녀의 감정 상태와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명곡 분석. 더 하트 에스크스 플레저 퍼스트. 영화의 대표곡인 더 하트 에스크스 플레저 퍼스트는 에이다의 내면 세계를 가장 잘 표현하는 곡입니다. 제목은 에밀리 디킨슨의 시에서 따온 것으로 마음은 먼저 기쁨을 구하고 그 다음에는 고통의 면제를 라는 구절에서 유래했습니다. 이 곡의 구조는 전형적인 미니멀리즘 음악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어단조의 간결한 8마디 주제가 계속해서 반복되지만 미묘하게 변화하는 화성 진행과 오른손 멜로디의 변주를 통해 단조로움을 피합니다. 리듬적으로는 34박자에 흐르는 듯한 리듬이 특징적이며 왼손의 아르페지오 반주는 마치 파도가 치는 듯한 느낌을 주어 뉴질랜드의 해안 풍경을 연상시킵니다. 화성적으로는 어단조를 중심으로 하되 중간에 시장조와 지장조로의 전환이 있어 희망과 해방감을 암시합니다. 이러한 장조 마이너스 단조에 오가는 진행은 에이다의 억압된 삶과 음악을 통한 해방 사이의 대비를 표현합니다. 명곡 분석. 더 프라머스. 두 번째로 주목할 곡은 더 프라머스입니다. 이 곡은 영화 후반부 에이다와 베인스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흐르는 곡으로 에이다의 감정적 해방을 음악적으로 표현합니다. 더 프라머스는 더 하트 에스크스 플레저 퍼스트의 변주이지만 원곡보다 더 풍부한 화성과 더 높은 음역대를 사용합니다. 특히 오른손 멜로디가 한 옥타브 높아져 에이다의 정서적 고향을 표현합니다. 또한 이 곡은 원곡의 34박자에서 44박자로 변화하여 더 안정적이고 확신에 찬 느낌을 줍니다. 이는 에이다가 자신의 욕망과 감정을 점점 더 자유롭게 표현하게 되는 과정을 반영합니다. 오케스트레이션 측면에서도 더 프라머스는 단순한 피아노, 솔로에서 너그나 소나트의 따뜻한 반주가 더해집니다. 이 추가적인 음색층은 에이다의 내면 세계가 더 풍부해지고 확장됨을 암시합니다. 음악과 해방의 서사. 피아노의 음악이 특별한 이유는 그것이 단순히 감정을 보조하는 역할을 넘어 주인공의 억압과 해방의 여정을 직접적으로 구현한다는 점입니다. 영화 초반에 억제되고 반복적인 음악은 점차 더 자유롭고 표현적인 형태로 발전하며 이는 에이다의 내적 여정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특히 영화의 클라이맥스에서 에이다가 피아노와 함께 바다에 빠지는 장면의 음악은 그녀의 궁극적인 선택과 운명을 암시합니다. 물속에서 피아노의 줄이 끊어지며 에이다가 표면으로 올라오는 순간 음악도 함께 해방되어 새로운 형태로 피어납니다. 마이클 라이먼의 음악은 영화의 시각적 아름다움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며
피아노를 단순한 드라마를 넘어선 시적이고 깊은 예술 작품으로 승화시킵니다. 오늘 살펴본 5편의 영화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음악의 힘을 보여줍니다. 인터스텔라의 우주적 장엄함, 시네마 천국의 노스텔지어, 라라랜드의 꿈과 현실 사이의 균형, 쉰들러, 리스트의 경건한 슬픔, 그리고 피아노의 내면적 해방까지. 훌륭한 영화 음악의 가치는 단순히 아름다운 멜로디를 넘어 영화의 내러티브와 정서를 깊게 이해하고 이를 청각적으로 구현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작품들의 작곡가들은 모두 음악을 통해 영화의 또 다른 차원을 열었으며 때로는 대사나 영상보다 더 강력하게 이야기를 전달했습니다. 영화 음악은 우리가 보고 있는 이야기를 단순히 장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무의식에 직접 말을 걸고 감정을 증폭시키며 때로는 영화가 끝난 후에도 오랫동안 우리 마음속에 남아 영화의 경험을 지속시킵니다. 여러분은 어떤 영화 음악이 가장 기억에 남나요? 혹시 이 목록에 포함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작품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의 추천작을 다룰 수도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누르는 것 잊지 마시고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 영상 소식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